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제4부 음악치료 모델 제15장 분석적 음악치료 4. AMT의 치료적 목표 일반적으로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클라이언트가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충분히 그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 방법상 특징은 음악치료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어떤 특정한 목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치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계속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정해진다는 것이다. 프리슬리는 클라이언트에게 치료상의 목적을 부과하기보다 스스로가 자신의 고유한 목적, 잠재력, 그리고 장애물을 표현하고 개발할 수 있는 자유와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분석적 음악 치료사는 클라이언트를 정신역동적, 발달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그 관점은 마치 강물처럼 고이지 않고 항상 흐르는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 프리스틀리는 AMT의 몇 가지 일반적 목표를 서술하고 있다. 클라이언트가 억압적이고 방어적인 기제로부터 에너지를 통합함으로써 그것이 새로운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돕는 것. 차단되거나 동결된 에너지를 최대한 자유롭게 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그것을 더 나은 삶의 목표에 쓸 수 있도록 함. 개인의 무의식 영역으로 접근. 의식적 통제하에 억압된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클라이언트가 자기인식 및 자기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돕기. 클라이언트가 에너지와 목표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부정적 목표에 가려진 창의성을 보다 긍정적 목표로 전환시키기. 클라이언트에게 가능한 심리적 또는 신체적 증상 등의 완화. 이 방법을 적용해서 의학 분야에서 예를 들자면 특정 목적은 환자를 위한 치료팀이 먼저 세운다. 이렇게 세워진 목적은 음악치료 과정 동안에 발견되는 다른 부수적인 목적을 음악치료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결정하고 이를 최우선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는 관심과 재활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의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가 치료 계획에 비협조적이거나 재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 침대에만 누워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음악치료사와 클라이언트는 음악을 탐구하거나 즉흥 연주와 표현을 통해 비협조적이거나 재활의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 환자의 근본적인 이유와 관련된 목적을 세운다. 이에 프레스틀리는 그러므로 일반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과 동시에 목표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며 치료자가 작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클라이언트가 주변부를 담당하는 즉 양자 간의 상호 목표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작업의 중심이란 자아의 중심 혹은 내부 삶 속의 문제점들을 음악과 음악치료사와의 관계를 통하여 클라이언트가 직면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변적 일이란 클라이언트가 일상생활에서의 구체적인 문제들과 외부 삶의 관계와 맞닿아 있는 것을 뜻한다. 심각한 인지적 결핍 증상을 가지고 있는 집단과 일을 할 경우 클라이언트는 음악치료사에게 그가 원하는 목표를 전달할 어떠한 직접적 언어 수단이 없다. 이 경우 목표는 팀이 정하는 목표와 보호자가 희망하는 목표를 함께 반영하는 동시에 즉흥 연주를 하는 동안 클라이언트가 연주하는 음악과 몸짓의 표현에 따라서 결정된다. 5. AMT의 치료적 절차 및 단계 AMT의 치료적 단계는 자연순환적이고 한 세션 내에서 반복될 수 있다. 언어적 교환 없이 음악으로만 이루어진 세션도 있고 단지 언어로만 이루어지는 세션도 있다. 혹자는 전체 치료 과정을 순간적 충족이 규칙을 대신하는 하나의 긴 즉흥 연주로도 본다. 때때로 클라이언트가 연주 혹은 노래하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다. 이것은 대개 클라이언트가 상황을 지성적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거나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은 경우 혹은 음악에 방금 발생한 것을 언어화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다. 다음은 세션에서 추천되는 일반적인 치료 단계다. 1. 문제 혹은 주제의 동일시 문제 혹은 주제는 어떤 과제 혹은 클라이언트가 고민하고 있는 내외적 갈등일 수 있다. 괴로운 감정, 꿈, 환상 등 클라이언트가 개인의 내면이나 대인관계에서 다루고 싶은 것이 주제가 될 수도 있다. 자료 수집에 관한 것도 주제가 될 수 있으나 문제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클라이언트가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주제가 없다고 할 경우 음악치료사와 클라이언트가 주제 없이 즉흥 연주를 함께 시작하는 것으로써 세션을 시작하고 이를 통해 주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음악 문제 혹은 주제는 종종 매우 금방 드러나서 치료사와 클라이언트는 그것을 곧 확인할 수 있으며 작업 소재로 이용할 수 있다. 즉흥 연주를 위한 작업 소재에 접근하는 또 다른 방법은 클라이언트의 신체 언어를 관찰하는 것이다. 언어적 기능을 상실한 클라이언트와 함께하는 경우 신체 언어와 신체 소리는 종종 음악 치료사가 즉흥 연주를 위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된다.
신체에서 어떤 리듬이 드러나는가? 호흡의 속도는 어떠한가? 어떤 감정적 표현이 얼굴에서, 특히 눈에서 드러나는가? 신체의 긴장을 경험하는가? 움직임이 둔하거나 활기가 없는가? 등의 물음은 클라이언트의 자세나 동작 또한 즉흥 연주를 위한 단서를 제공한다. SCHEIBY는 다양한 신체 특징을 관찰하기 위하여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음악치료사는 클라이언트의 심리적 혹은 신체적 에너지가 막힌 부분을 볼 경우도 있다. 그 방해들은 원초아, 자아 혹은 초자아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는가? 문제 주제의 동일시 후 그것은 다시 클라이언트와 음악치료사가 즉흥 연주의 제목으로 바꾼다. 그것이 클라이언트의 문제의 핵심과 일치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으로 클라이언트를 돕는 것은 매우 민감한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즉흥 연주를 할 동기와 욕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그 주제는 범위가 제한되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감정, 연상, 통찰력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중지시키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높은 기능을 발휘하는 클라이언트와의 치료에서는 음악치료사가 중심적 역할을 맡는 것보다는 클라이언트에게 제목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업무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 음악치료 과정 초기에서 많은 클라이언트들은 음악치료사가 그들을 고치고 연주 방향이나 연주 방법 등을 보여주는 등 모든 대답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러한 태도는 치료 과정의 역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의존성을 불러일으키거나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주제를 고쳐주거나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권위에 의존하는 문제를 지속시킬 수 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이 방법은 상담에서 부모 대 아이의 관계구도인 성인 대 성인 관계구도의 역학관계로 바꾸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미 문제나 주제를 즉흥 연주의 제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함께 작업할 필요가 있는 문제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으로 세션 초반 10분 내에 어느 형태로서 나타난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다. 적절한 순간을 파악하는 음악치료사의 인식 또한 중요하다. 음악치료사는 클라이언트가 언제 무엇을 말할 것인지 또 언제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음악치료사의 말을 듣거나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2. 즉흥 연주 동안의 역할 규정. 이 단계는 클라이언트가 즉흥 연주 동안 자신의 역할과 음악치료사의 역할을 규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그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된다. 만약 음악 시작 이전에 역할 규정을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혼란과 막연함이 생길 수 있고 그 결과 음악을 할 때 그리고 후에 언어로 표현할 때 클라이언트에게 불안감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음악 치료사의 역할에 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당신과 함께 연주를 할까요? 그냥 듣기만 할까요? 당신의 소리를 보충할까요? 아니면 단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연주할까요? 꿈의 일부가 연주와 드라마로 다시 재현될 때 어떤 상징이 음악 치료사 혹은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어떤 즉흥 연주의 경우는 역할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특히 주제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나 즉흥 연주 전에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는 경우 때때로 클라이언트는 혼자 연주하게 된다. 이는 클라이언트가 독립되어 분리될 수 있어야 하는 음악치료 과정의 종료 단계 중 한 단면이다. 역할 분담의 효율성과 목적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음악치료사의 중요한 책임이다. 이 부분은 기술을 설명하는 장에서 음악치료사가 갖는 다양한 역할이 여러 가지 기술로서 의식적 소재를 탐구하거나 무의식적 소재에 접근하는 수단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3. 주제에 관한 즉흥 연주. 이 단계에서는 제목이나 주제에 따라 그리고 서로의 동의하에 클라이언트는 음악치료사와 함께 혹은 혼자 즉흥 연주를 한다. 이때 클라이언트가 어떤 악기를 선택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종류, 크기, 민속적이거나 민속과 관계없는 악기 등의 선택이다. 그 후 악기들이 어디에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 주위에 동그랗게, 가깝게 혹은 멀리 배열되어 있는가? 그 클라이언트는 음악치료사와 눈을 마주칠 수 있는가? 혹은 악기 뒤로 숨어 있는가? 클라이언트는 음악치료사가 선택한 것과 같은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악기나 목소리를 사용하는가? 그 클라이언트는 매 세션마다 같은 악기를 사용하는가? 혹은 매 세션마다 다른 악기를 사용하는가? 그가 연주, 노래하는 동안 몸을 움직이거나 이동하는가?
SHIBY는 이 단계의 음악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종합적 진단 평가 모델을 개발하였다. 다음은 채택한 것으로서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음악적 경험으로부터 임상적 자료를 얻어내는 데 필수적인 연구 항목이다. 진단 평가를 실행할 때 첫 번째 단계는 리듬, 멜로디, 화성, 속도, 구절, 동기, 주제, 강약, 악기와 목소리의 사용, 음악적 언어, 음역, 표현력, 음색 등 음악적 특성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음악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다음의 표에 따라 범주별로 분석한다. 클라이언트의 정보는 정서적, 상호관계적, 인지적, 발달적, 관념, 자기 초월, 심미성, 신체운동 감각적, 창조성, 청취기술, 문화적 배경에 관한 정보 등으로 분류된다. 음악치료사는 이들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정확한 진단 평가를 함으로써 목적과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진단 평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음악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견 제시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로 연주나 노래를 하는 동안 음악치료사가 자동적으로 내적인 단계로서 이루는 즉 즉흥 연주 내내 단지 직관적으로만 작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프레스틀리는 즉흥 연주를 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음악치료사의 음악적 활동 단계와 음악적 직관과 예민성을 비교하면서 설명하였는데 즉흥 연주하는 동안 리듬, 음의 고저, 음색, 느낌과 강약법이 매우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치료사는 순간적으로 진지하게 확신을 가지고 반응해야 하며 모든 연주가 끝났을 때 세션 테이프를 분석하면서 그의 반응에 대하여 생각하고 평가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음악적 일의 중심은 그가 직접 실감하고 실행해야만 한다. 프레스티는 이것을 예술적 음악 관계술 젠의 한 종류라 말했으며 이때 사고는 마치 기능을 상실한 제동 장치와 같다고 하였다.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관한 분류, 정서적 정보, 감정적 특성, 음악적 전이, 음악적 역전이, 표정의 범위, 자신감 다양한 강약, 상호관계적 정보, 상호작용 방식, 내적 대화, 상호적 대화, 자신과 타인에 관한 의식, 상호작용의 의지, 인지적 정보, 조직화 단계, 구조적 요소, 집중력, 발달적 정보, 자아 기능, 동기, 자신과 타인 간의 구별, 의존성, 독립심, 진실성, 통합, 혼란, 분리의 단계, 독립할 수 있는 능력, 해제된 환상과 관념 정보, 이미지, 형태, 과거와 현재를 반영하는 주요 경험, 자기 초월적인 정보, 영적인 특성, 의식의 상태가 변화한 명상적 특성, 심미적 정보, 미적 특성, 신체 운동 감각적 정보, 신체 표현, 신체 순환, 음악을 경험하는 동안의 신체 긴장 이완, 신체 조절, 신체 언어, 신체 저항, 신체 상호 교환, 신체 연결, 신체 색깔, 신체 공명음, 창조성 정보, 발달적 사고의 유무, 쾌활, 탐구력과 모험심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 표상화의 능력, 에너지에 관한 정보, 순환의 유무, 의도성, 에너지량의 고적, 청취 기술, 즉흥 연주 과정 중 청취 능력, 문화적 정보, 특정한 음악적 문화 배경을 가진 특징들. 4. 언어화 단계, 음악의 언어화. 논란은 언어화를 음악 치료에서의 음악 연주 혹은 음악 청취 과정 도중 및 후에 치료자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치료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언어적 대화라고 설명한다. 어떤 음악 치료 접근법에서는 언어적 과정이 금지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음악 그 자체에 클라이언트의 발전과 변화에 필요한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AMT 철학에서는 인지적 단계의 비언어적, 음악적, 신체적 경험을 통합시키고 그에 따른 인지적 구조를 변화하는데 언어화가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감정 상태가 의식의 범주를 벗어나서 존재한다면 행동 역시 자아로부터 분리되고 충동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언어화는 음악 연주, 음성, 동작을 하는 동안 얻어지는 내적 상호 경험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언어화는 클라이언트의 내적 현실과 외적 현실을 연결해 줌으로써 통합하도록 도움을 제공하며 음악을 하는 동안 경험되는 감정들을 분석하여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깊게 새겨진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또한 음악적 패턴의 동일시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변화하고 싶은 삶의 방향이나 행동적 방식을 깨닫도록 돕는다. 언어화는 장단기 정신과 환자, 심한 발달, 언어장애, 뇌손상, 그리고 다른 종류의 제한된 인지 능력을 가진 환자 등 낮은 기능의 클라이언트와의 목적도 성취할 수 있다.
놀라는 음악이 지적 기능의 여러 측면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음악 치료 동안 언어 과정을 억제 혹은 무시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에 저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음악 경험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언어 반응에 따라 치료사는 클라이언트가 음악, 1. 음악, 2. 클라이언트의 음악적 행동, 3. 음악 안에서의 상호작용, 4. 클라이언트의 내적 경험 등을 수립 혹은 증진하도록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다. 클라이언트가 그의 음악적 경험을 언어화하는 것은 무의식적 과정의 의식화 및 인식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모든 심리학적 갈등의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의식의 어떤 부분 혹은 다른 면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파생되는 성격적 분리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 무의식을 의식으로 이끌어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치료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프리슬리가 제안한 바에 따르면 어떤 분석은 음악이 끝난 후 클라이언트와 함께 언어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나머지 분석은 세션 후에 지도받는 시간 혹은 슈퍼바이저와 함께 세션 테이프를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치료사가 첫 단계에서 연주한 몇 번의 즉흥 음악으로 정확한 진단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면 그는 미래의 치료 목적을 보다 쉽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기의 즉흥 음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특별하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분명한 가치가 있다. 언어화 과정은 다음에 3단계로 나뉘는데 첫 단계는 침묵, 두 번째 단계는 클라이언트의 음악적 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언어 반응의 도출, 세 번째 단계는 세션 테이프를 같이 들으며 혹은 그 후에 언어적으로 나누는 과정으로서 두 번째 단계에 관한 추적이다. 첫 번째 언어화 단계인 침묵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우선 음악 치료서는 언어화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언제 음악이 필요하고 해명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의 예술이다. 함께 침묵하는 것도 언어화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아시아의 어떤 문화권에서는 침묵이 무려 9가지 이상의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그래서 연음이 기성곡이나 즉흥 음악의 모든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때 적절한 개입 시기와 음악 치료사의 공감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많은 경우에 언어화는 클라이언트보다 음악 치료사의 필요에 따르는 것을 볼 수 있다. 논란은 음악 경험 직후에 들어가는 언어화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침묵이 어떤 목적을 표현하는가에 대한 다각적 차원의 해석이 필요하다. 이 정보는 음악 활동 중 클라이언트의 운동, 감정, 그리고 상호적 행동, 치료자의 음악적 표현과 교환에 관한 진단 치료, 예전의 음악에 관한 회상, 치료 목적, 클라이언트의 기능 단계, 다른 가능성 등에 대한 관찰을 포함하고 있다. 누가 침묵을 깰 것인가? 초보 음악 치료사는 종종 너무 많은 질문을 지나치게 자주 묻는 경향이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동화를 위한 여유로운 시간으로서 침묵을 느끼는 대신 면접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거나 압박감을 받을 수 있다. 대화 시간 동안의 침묵은 클라이언트의 몫이다. 침묵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 음악 치료사는 개방적 질문을 할 수 있다. 침묵은 얘기와 긴장을 불러일으켜서 무엇이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지 말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클라이언트가 그것이 이끄는 방향을 깨닫기 위해 말을 하는 동안 음악치료사는 가능한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침묵은 음악적 존재에서 언어적 존재로 이행하는데 유익한 변환기로 볼 수 있다. 음악치료사는 침묵에서 호흡의 속도와 깊이, 눈 접촉, 한숨이나 헛기침 등을 통해 신체의 언어를 파악할 수 있다. 음악 치료사의 기다림은 클라이언트가 치료사의 질문에 수동적인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이끈다. 음악 후에 침묵의 주기를 허용함에 따라 클라이언트 내적 자질을 음악과 그 그녀의 지적 경험과 통합하고 자발적으로 언어 표현을 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침묵 자체가 존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치료상의 대화에서 극적인 의미를 포함할 수도 있다. 다음의 언어화 단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음악적 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언어 반응을 도출하는 것이다. 침묵을 깨고 클라이언트가 마침내 시작한 말들 중 어떤 것은 반복되거나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영향을 미친다. 치료사는 질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가능한 한 개방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클라이언트가 대화에 참여하도록 이끈다. 음악 치료사의 관찰 일지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특정한 문제에 보다 깊이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데 유용하다. 정서적, 인지적, 상호관계적 소재는 즉흥 연주 동안 나타날 수 있고 이 소재의 언어화는 그 분야에 대한 인식으로 연관될 수 있다.
언어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동안 프레스틀리는 그녀의 훈련에서 클라이언트의 말하는 방식에 마치 음악을 들을 때와 같이 주의를 집중할 것을 강조한다. 음역, 음량, 강약, 음색, 박자, 강도, 긴장, 단절과 흐름과 같은 음성적 대화의 변수는 진행 과정의 이해와 평가의 관점에서 클라이언트와 음악 치료사 모두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 음악 치료사의 입장에서 언어화는 클라이언트를 더 깊은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부가적 정보의 수집에 유익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음악 치료사가 클라이언트의 치료와 성장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역전이와 전이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논란은 언어화 과정은 클라이언트가 치료사와 함께한 음악에서 기인하는 정서적 상태, 관념적, 상징적 및 다른 현상에 어떤 형식이나 설명을 덧붙이게 함으로써 치료상의 목표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음악 도중 혹은 음악 후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치료사에게 치료 효과의 부수적인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클라이언트에게는 자아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며 타인과의 연결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 능력을 강화시켜 준다고 말한다. 마지막 단계는 두 번째 단계를 추적하는 과정으로 세션 테이프를 같이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단계는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세션 동안 테이프를 청취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 성취의 목적은 즉흥 연주와 그것의 의미를 더욱 깊이 연구하기 위함이다. 클라이언트나 음악 치료사가 즉흥 연주의 어떤 부분을 잊은 경우 청취를 통해 그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청취를 통해 클라이언트와 음악 치료사는 즉흥 연주 동안 느낄 수 없었던 또 다른 미적 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 음악에서의 역할, 클라이언트의 느낌이나 생각에서의 모순 혹은 구조화, 상징적 의미, 이미지, 사건, 기억, 방해물, 감정 혹은 감동이 논의될 수 있다. 위의 설명에 첨가하여 테이프는 예술 작업, 움직임 혹은 음악적으로 인도된 관념적 여행을 위한 자극으로서 사용될 수 있고 특히 말을 못하는 클라이언트를 위해서도 사용 가능하다. 언어적 처리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아이들도 그리기 방식에는 보다 편안함을 보이며 최입의 경험에서도 종종 주제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기 등으로 말하기 방식을 대체하는 것이 유익했음을 볼 수 있다. 아이가 그림을 그린 후 그것을 함께 즉흥 연주할 것을 제안한다. 어떤 경우는 성인과 함께 일을 할 때 의식의 내면 상태를 그려낸 음악적 단계 후 클라이언트가 말없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음악 치료사는 그에게 경험한 것을 그리거나 찰흙으로 음악의 중요성을 반영한 조형물을 만들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언어적 문제가 있는 성인과의 세션에서는 클라이언트에게 음악이 그에게 시사하는 바를 움직임으로써 나타내도록 격려할 수도 있다.